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주거용 지분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수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해시 바란동에 있는 사무 아파트고요. 1층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감정가는 500만 원이었었고 반가격까지 떨어졌었고요. 348만 8,960원에 낙찰을 받았네요. 입찰은 한 명 더 있었는데 20만 원인가 3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지분 경매로 6분의 1만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이 물건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경매 기술, 실전 부동산 경매책 구매 후에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카페에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 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명세서 요약사항 보니까 소멸되지 않은 등기부 권리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주의사항 딱히 없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만 피하면 됐었던 물건인데 오래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거의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또 이곳에서는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었다면 내가 월세라도 좀 받을 수 있는데 채무자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자기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월세를 받기란 쉽지 않겠죠. 자,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굉장히 낡았죠. 낡았으니까 입찰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 거주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물건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매도도 가능하고 아니면 공유자분들에게도 매도가 가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지금은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 임장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차비도 안 나와요. 이런 물건들은 손품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낙찰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1층에 이렇게 정중앙에 위치해 있네요. 자,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아파트에서 바닷가까지 1.4km 직선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다조망은 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다 이쪽에 몰려있네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미난 게 뭐냐면 공유자가 이제 6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았고요. 근데 한 분이 미 합중국 텍사스주 산토니오시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물건을 하기 전까지는 공유자분들이 해외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낙찰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분 물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유일하게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과 협의하는 거였었는데 딱 해외에 거주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해외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경험을 드디어 할 수 있구나 라면서 굉장히 신났었어요. 수익이 혹시 안 나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2020년 4월 3일 날 낙찰을 받고 4분의 공유자분들 중에서 한 2분인가 서울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군데 모두 가서 쪽지를 붙이고 왔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대한 어떤 애착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해외에 계신 분은 송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살고 있다면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보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우리부 재외국민 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외교부에서도 해외에 나가신 분인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재외 공간에 미등록 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런 회신을 받았잖아요. 그럼 판사님은 이 사람 찾기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공시송달 처리를 해줘요. 야, 저 사람 받았다고 쳐. 그리고 그 사람을 빼고 소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판사님은 무조건 해외로 송달을 하려는 거예요. 좀 답답했죠. 판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게 소송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힘겹게 진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국외 송달을 신청을 해요. 등기부상에 적혀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 주소를 영문으로 변환을 해서 한국 주소와 미국 주소를 함께 적어주셔야 하고요. 바로 법원에다가 미국으로 송달 좀 해주세요. 제가 요청을 했죠. 처음에 국외 송달하는 법에 대해서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저 혼자 스스로 깨우치면서 해나갔는데 결국엔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뒤에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회신이 옵니다. 근데 송달 결과 미송달, 주소 불명에 따른 송달 불능, 이렇게 총영사관에서 회신서가 오니까 그제서야 판사님이 공시송달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송달을 마친 거나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해서 제가 법인으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고 이 판결문을 근거로 전체를 경매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10일 날 신청을 했어요. 우선 소송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져버렸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시간이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제가 소송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었던 물건이에요. 그래서 신청서 접수하고 다 한 분 한 분한테 다 도달시키고 2022년 7월 11일 날 1차 매각 기일이 잡혔었는데 신건에 단독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수익을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이 미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경쟁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단독으로 낙찰받았네? 이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미납을 해버리면은 수익이 줄거나 만에 하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외송달하는 법을 깨우치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에 경매로 나왔을 때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고 전액 매수인 인수 예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보고 입찰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은 채무자셨죠? 그리고 채무자인 상태에서 계속 거주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바로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분을 명도를 하고 자기가 직접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이 물건 348만원대에 낙찰 받아서 510만원대에 매도 예정입니다. 100 몇십만원 정도의 수익이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이라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직 낙찰 경험이 한두 번밖에 없으신 분들은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경험치가 적은 상태에서 큰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아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계속 움직이시고 물건 검색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